자식을 키우느라 노후에 재정이 바닥난 부모들은 결국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안 주면 맞아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고 말이죠. 큰 아들은 큰 도둑이고 작은 아들은 작은 도둑, 딸은 예쁜 도둑, 손자 손녀는 좀 도둑. 사위와 며느리는 망보는 사람이다 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웃자고 한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지만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그저 아무렇지 않게 외면할 수만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손자 손녀 보고 싶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런저런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던 자식들이 갑자기 부모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고 합니다. 불쌍한 늙은 부모가 자식에게 속아서 넘어갔구나 하는 안타까운 사연들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자식이 집을 사러 오면 부모와 함께 오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가 집을 사러 오면 노인이든 중년이든 부부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이 살 집을 볼 때 부모가 오는 것은 부모님 돈이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함께 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도 젊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하려면 부모의 도움 없이는 정말 힘든 일이죠. 부모님의 도움을 받은 자식들은 그 당시에는 고마워하다가도 조금씩 그 고마움이 반감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돈이 있으니까 당연하게 자식들에게 집을 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집 한 칸 마련해 주지 못했을 때 부모 노릇도 못했다고 스스로 자책하면 자식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까요? 가진 돈을 전부 털어서 자식에게 사업자금을 대주고 거지가 된 사람을 보며 혀를 차던 친구들도 자식들의 달콤한 말과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는 신음소리에 결국에는 넘어갑니다. 나중에 가슴치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신중하셔야 합니다. 부모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얘들아,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너희들이나 잘 살면 된다라고요. 마찬가지로 자식이 부모에게 우리 키우느라고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사세요라고 한다면 정말 보람될 것입니다.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된 빨대는 늘 면죄부를 얻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를 사랑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랑이 빨대로 둔갑했지만 핏줄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인 줄로만 아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다뤄지는 문제들 중 하나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돌아보게 만드는 일입니다. 자식의 노예가 되어 벌벌 떨면서 하루하루 사는 부모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자식의 자립을 원치 않았던 부모에게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비극이 발생한 것입니다. 도움만 받으려는 자식, 집 안 나가는 자식을 잘못 키운 벌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돈은 핏줄의 배신을 부르는 특별한 도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돈에 집착하는 마음을 모르지 않지만 핏줄까지 끊어버리는 비정함이 녹아있을 거라고 믿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철부지 같은 생각을 하지 말라며 제 생각을 오답이라고 말합니다. 핏줄도 믿을 수 없다면 무엇을 믿어야 하는 건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자신의 핏줄을 물려받은 자식들에게 배반당하는 슬픔이 무엇인지 헤아릴 순 없지만 그 어떤 아픔이 이보다 아플 수 있을까요? 물론 모두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경제적인 면에서 자녀와의 관계 설정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 다뤄진 기사에서 평생 땀 흘려 일하면서 5남매를 키우고 은퇴했던 김 씨는 자녀들이 장성한 후에도 현금은 물론이고 집과 자동차를 사주면서까지 자식들을 위해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집을 갔던 딸이 집을 사주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돌보겠다는 약속을 하더랍니다. 그 말을 믿었던 아버지는 마지막 남은 재산을 정리해서 빠르게 남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딸과 함께 산지 불과 2달 만에 갖은 구박을 당하면서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답니다. 집을 사주면 죽는 그날까지 딸이 돌봐줄 거라고 믿었던 김 씨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월세 20만원의 영세민 아파트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도통 연락조차 오지 않는답니다. 자식들이 괘씸해서 자식을 상대로 소송까지 불사한 김 씨는 딸에게 준 돈의 일부를 돌려받았지만 마음속에 대못이 박힌 상처는 아물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읊조리듯 이런 말을 하더군요. 결국엔 내가 잘못한 겁니다. 나는 내 자식들이 나한테 이렇게 할 줄 몰랐습니다. 이미 가버린 세월을 되돌릴 순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하는데 실상은 반대로 끝나는 일이 적지 않으니까요.
요즘 아이들 중에는 친구와 싸우면 우리 집 돈 많아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친구를 때리고 미안하다는 말은 못할지언정 돈이 많다고 말하는 아이들의 그 삐뚤어진 인성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 걸까요? 마음이 아프지만 버젓이 저질러지고 있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폭행을 저지른 아이도 문제지만 그렇게 말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던 부모와 사회의 탓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이러한 현실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김 씨의 딸이 했던 말이 뒷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집을 사주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돌보겠다는 말을 거꾸로 해석하면 집을 사주지 않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돌보지 않겠다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말처럼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돈과 관련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식을 향한 지원을 끊는 것이 무조건 옳은 생각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돈 앞에서 핏줄도 무너지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자녀를 위한 경제적 지원은 거리를 두고 신중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독립하고 홀로 설 수 있는 자립심을 길러주는 것이 자녀를 더 훌륭하게 키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례가 모든 부모와 자녀에게 적용되는 일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흘려버릴 이야기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은 언제든지 귀하고 사랑스럽지만 모든 것을 들어주면 서로에게 불행합니다. 되고 안 되는 것은 분명하게 말하고 돈이 없으면 없다고 말해야 합니다. 자식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해주어야만 좋은 부모가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부모도 자식도 서로 영원히 책임져 줄 수는 없는 인생입니다. 부모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자녀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허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죽기 위해서 꼭 선택해야 하는 최후의 결정이 있습니다. 80세 정도가 되면 많은 사람이 마지막 준비로 고민하게 됩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조언한다면 남은 돈이 있을 때 끝까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비참한 노후를 피할 수 있습니다. 기부하는 것도 좋고 남을 돕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노후에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민폐 끼치지 않을 정도로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도 하셔야 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자녀에게 섣부르게 돈을 물려주는 일은 권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자기가 모은 돈은 자기가 다 쓴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요즘에 칠순거지, 팔순거지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생을 자식만 바라보고 살다가 나이 들어서까지 손자 손녀 키워주면서 무료 봉사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습니다. 날 위해서는 제대로 한 푼 써보지도 못하고 몸도 마음도 병나고 재산까지 자식에게 다 퍼준 뒤에 칠순거지, 팔순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노년에 내 존엄한 삶을 유지해주는 것은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식이 성인이 됐으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지혜로운 부모의 미덕이 아닐까 합니다.